컨테이너 환경 진짜 편하잖아요. 근데 수백 개, 아니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딱 하나의 커널을 같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. 보안, 이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? 자, 오늘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볼 건데요. 가장 근본적인 곳, 바로 커널 수준에서부터 시작하는 강제 접근 제어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자, 여러분, 서버에 컨테이너가 막 수백 개씩 돌아가고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딱 하나가 해커한테 뚫렸다고 쳐요.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서버 전체가 넘어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?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. 참 아이러니하죠. 컨테이너가 가상머신보다 훨씬 가볍고 빠른 이유, 그게 바로 공유 커널 구조 때문이거든요. 그런데 바로 그 효율성의 핵심이 가장 큰 보안 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모든 컨테이너가 하나의 뇌, 그러니까 똑같은 운영체제 커널을 공유하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만 뚫려도 전체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도커가 우리에게 기본으로 입혀주는 갑옷. 과연 그게 뭘까요? 여러분이 그냥 도커를 설치하고 컨테이너를 실행하잖아요. 그럼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커 디폴트라는 앱하머 프로파일이 딱 적용되고 있어요. 이건 뭐냐면 모든 컨테이너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기본적인 갑옷 한 벌을 입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.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보안은 챙기는 그런 절묘한 균형을 맞춘 거죠. 이 기본 갑옷이 뭘 막아주는지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싶어요.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가 갑자기 나 호스트 파일 시스템 좀 맘대로 바꿀게 한다거나 아주 민감한 네트워크 통신을 엿보려고 하거나 심지어 시스템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커널을 직접 건드리려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도들을 원천적으로 딱 막아주는 겁니다. 그러면서도 뭐 웹서버 돌리는 것처럼 꼭 필요한 기능들은 또 문제없이 돌아가게 열어주고요. 네, 맞습니다. 문지기. 이 표현이 정말 딱이에요. 다커 디폴트는 컨테이너가 정해진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하고 통제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제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보는 것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볼게요. 수백,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. 여기서는 이 보안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지휘, 즉 오케스트레이션 하고 있을까요? 여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철학이 확 바뀝니다. 도커에서는 우리가 도커 런 할 때마다 이 옵션 추가하고 저 옵션도 추가해줘 이렇게 하나하나 명령을 내리는 명령형 방식이었잖아요. 그런데 쿠버네티스는 달라요. 야물 파일이라는 설계도에다가 이 컨테이너는 무조건 이런 보안 상태를 유지해야만 해 라고 선언해버리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만들어줘가 아니라 이게 최종 결과물이어야 해 라고 못 박는 거죠. 이 표를 보면 두 방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. 도커는 실행할 때마다 CLI로 옵션을 줘야 하지만 쿠버네티스는 매니페스트, 그러니까 설계도 안에 시큐리티 컨텍스트라는 항목에 미리 다 적어놓습니다. 기본 프로파일도 더커 디폴트에서 런타임 디폴트로 이름이 바뀌고요. 근데 진짜 중요한 차이는 바로 강제 시점과 확장성이에요.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가 아예 클러스터에 들어오기 전 입장 제어 단계에서부터 이 설계도가 규칙에 맞는지 검사를 해요. 그러니까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생겨도 일관된 보안 정책을 자동으로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스케일의 차이입니다. 네, 바로 이 시큐리티 컨텍스트 필드, 이게 쿠버네티스 보안 설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꼭 기억해 두세요. 이 안에 실 리눅스 옵션스나 앱바머 프로필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아주 세밀한 보안 정책을 파드 단위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쿠버네티스가 대단한 건 그냥 정책은 이겁니다 하고 정의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한 발 더 나아가서 클러스터 전체에서 이 정책들이 자동으로 그리고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강제되도록 만들어요.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그 비밀이 바로 파드 보안 표준, 줄여서 PSS에 있습니다. 이건 클러스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 보안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3단계가 있는데 프리빌리지드는 거의 모든 걸 허용하는 VIP 패스 같은 거고요. 베이스라인은 알려진 위험한 행동들은 막아주는 기본 레벨.
그리고 restricted는 아주 깐깐하게 모든 걸 통제하는 최고 보안 레벨입니다. 특히 이 가장 강력한 restricted 등급을 한번 보세요. 여기서 나열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는 걸 금지시키고요. 불필요한 특수 능력 capabilities는 다 빼야 하고 SLNX나 앱바머 프로파일 적용은 그냥 필수가 됩니다.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규칙 몇 개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. 최소 권한이라는 원칙을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강제해서 공격자가 비집고 들어올 틈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. 그럼 이 까다로운 표준을 누가 검사하고 강조할까요? 바로 입장 컨트롤러, 애드미션 컨트롤러입니다. 클러스터의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, 아니 더 정확히는 아주 깐깐한 클럽 가드 같다고 할까요? 개발자가 이 파드 좀 만들어줘 하고 요청을 보내면 이 컨트롤러가 딱 가로채서 먼저 검사를 하는 거예요. 어디 보자, 보안 표준 어긴 거 없나? 하고요. 만약 규칙을 위반했다? 그럼 가차 없습니다. 입장 불가. 요청은 바로 거절되고 파드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아요. 문제가 터진 뒤에 고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만한 건 애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 거죠. 완벽한 사전 예방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 개념들이 나왔죠. 도커의 기본 프로파일, 쿠버네티스의 시큐리티 컨트롤, 파드 보안 표준, 입장 컨트롤러.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겠습니다. 얘네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아주 강력한 다층 방어 체계를 만들어냅니다. 이 3단계 방어 체계를 한번 보세요.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실 거예요. 첫 번째, 맨 위, 정책계층에서 입장 컨트롤러가 1차로 서류 심사를 합니다. 여기서 통과하면 두 번째, 런타임 계층으로 내려가서 컨테이너 런타임이 이 정책을 실제 실행 명령으로 바꿔주고요. 그리고 마지막, 최후의 보루인 커널 계층에서 SE 리눅스나 앱바머 같은 리눅스 보안 모듈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최종 검사를 수행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심층 방어입니다. 설령 첫 번째 방어선이 뚫려도 두 번째가 뚫려도 마지막 방어선이 버텨주는 구조인 거죠.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모든 멋지고 자동화된 컨테이너 보안 기술들은요, 결국 그 기반이 되는 호스트 운영체제, 즉 서버의 커널 설정만큼만 강력합니다.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위를 화려하게 지어도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. 호스트 서버의 앱하머나 SL 리눅스 설정 자체가 엉망이라면 쿠버네티스에서 아무리 정책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다 소용없다는 뜻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도커의 작은 갑옷에서 시작해서 쿠버네티스의 거대한 자동화 정책,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깊은 곳의 커널까지 전체 방어 체계를 쭉 훑어봤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의 클러스터를 돌아볼 시간입니다. 정책, 런타임, 그리고 커널. 이 세 개의 방어 계층 중에서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, 가장 시급하게 보강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?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오늘 더 안전한 시스템을 향한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.